수호통역이 앞에 보여야 되니까. 네. 자, 됐어요.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민생본부장 최선 의원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조선 3사 하도급 문제 신속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 오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 기업 대표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피해 대책위원회 이상현 대표님, 강장규 대표님, 김기석 대표님, 박종문 대표님, 송윤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현대중공업 하도급 피해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도급 피해대책위원회 최성호 위원장, 박강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김남주 변호사 오셨나요? 아이고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어통역은 윤남 통역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말씀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여 수학의 기쁨을 나누는 명절인 추석을 앞둔 지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체 대표들과 가족들 그리고 피해 업체의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초대형 재벌 기업의 조선사들이 피해 구제는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난해 8월 정의당 갑질피해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을 직접 방문해 제가 경영진을 직접 만났고요. 피해 업체 대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도급 갑질 피해 업체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해당 업체들과 협의하겠다는 대우조선해양 측의 답변을 이끌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는 2달도 채 이어지지 않았고 대우조선해양은 피해 구제에 손 놓은 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공정 행위를 제재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이자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가 있는 청와대, 그 어느 곳도 갑질 피해로 생업을 잃어버린 중소기업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진 곳이 없었습니다.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주최한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조선 3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9월인 지금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마쳤다고만 할 뿐 제재를 위한 심의 절차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말라 죽어가는 피해자들을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자이던 시절 불공정 행위 피해자들이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 공정위가 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하도급 갑질 피해 업체와 대우조선해양 간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8개월 동안이나 4차례 대우조선해양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갑질 피해자인 소송의 원고도 이미 가지고 있는 공정위 의결서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말로는 갑질 근절과 피해 구제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지도 확인할 수 없는 형식적인 대응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갑질 피해자는 자료가 부족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채 올해 7월 패소 판결을 받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논문이나 텍스트 자료들에서도 담지 못하는 처절한 을들의 절박함, 공정위의 태도를 보며 느끼는 절망과 비탄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를 향한 조성욱 위원장의 의지와 뚝심, 조선업의 갑질 관행을 뿌리 뽑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의 모든 노력을 쏟는가를 통해서 평가받게 될 거라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인 시절인 지난 5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피해 구제가 신속히 이어지고 재발 방지가 촘촘히 되는 질서를 만드는 게 공정 경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갑질 경제 구조 타파에 불공정 하도급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는 그 약속,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정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하도급 피해대책위원회 최성호 위원장과 현대중공업 하도급 피해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의 말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호 위원장. 반갑습니다. 대책에 발언하기 전에 저는 지금 만 2년째 삼성 서초동에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숙 생활을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아주 이렇다 저렇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금 현재까지 이끌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이 정동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길래 제가 감히 참 복장도 수술한 상태에서 이 참석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성호입니다.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 공사 대금을 결정할 때 견적은커녕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부족하여 법 위반 면피를 위하여 협력사의 허위 견적을 강요하고 하지도 않는 내고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삼성중공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금액의 105% 기준으로 견적 금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의 공사 30에서 50%는 계약도 없이 선투입하면서도 공사 일자 등 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물론 공정위 조사 시는 조작한 자료의 근거로 마치 하도급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가 하며 오히려 공정위 신고 협력사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는 뻔뻔함도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삼성중공업 100% 과실로 협력사의 사원을 죽이는 안전사고를 내고도 사고를 조작하여 협력사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일말의 양심이나 최소한의 법적 및 사회적 책임은커녕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도급법을 무시하고 조롱함은 물론 대한민국 법치 체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를 무차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힘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삼성중공업의 부당한 하도급 행위는 이보다 더 악랄하고 이보다 더 잔인하고 이보다 더 야비하고 이보다 더 협력사의 경영사정에 치명적인 행위가 없을 정도로 많은 협력사가 임금체불과 공과급 체납 및 은행 부채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에서 현재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사내 협력사도 이러한 경영사정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끝으로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은 물론 하도급법 위반과 농간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고 당사자인 삼성중공업과 이재용 부회장은 국가기관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처벌하기를 바라며 삼성중공업 일반적인 대금 결정과 무자비한 삭감으로 인한
협력사의 피해 손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제를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공정위 간곡한 부탁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자 기관과 국회에서도 본 사건의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히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정위는 연초에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갑질에 대해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그 후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하여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현대중공업은 대기업 갑질로 인해 그 하청업체는 임금 체불 등 하청 노동자도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법 행위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 중에도 대기업 갑질을 일삼는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1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정식 요청하였고 또한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정식 요청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예방 대책 및 피해 구제에 대한 노력도 없는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 요청은 정부의 공정경제에 대한 역행하는 것이며 재벌 갑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불공정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와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가지 사안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안으로 인식하여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없는 기업결합심사의 성의를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공정경제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선산업의 불공정 위법 행위를 철퇴를 내려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우 위원장과 한익길 위원장 두 분 발언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조선해양 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고문 변호사이시고요. 을들의 아주 든든한 친구십니다. 김남주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청와대로 간 지 2개월 넘게 위원장 공백이 있었는데 늦게라도 임명되어서 다행입니다. 전임 위원장은 약 2년간 재임하면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갑을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기술 탈취 사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서 대리점 거래과를 신설한 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점, 그리고 조선 3사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현재 직권 조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전임 정권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적극적인 갑을 개혁을 위한 행정이었습니다. 이제 신임 위원장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의 성과를 이어받아 피해가 회복되고 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아졌다 해도 밖에서 보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법원의 빈 껍데기 자료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일체의 자료를 법원이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김상조 전임 공정거래위원장도 법원 행정부로부터 이에 관련한 항의를 받았고 성실히 모든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도 이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 기업들이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패소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법원의 빈 껍데기 자료 제출 관행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송 대응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처분 취소 사건에서 김앤장이 대규모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반면에 개인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체급에서 벌써 상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 대응을 철저히 해서 공정위의 처분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임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수십 차례 국회에 올라와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제도와 울산에 내려가서 조선 하도급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그러한 현실에 바탕한 공정거래 행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행정에 나서줄 것을 조속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하면서 제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께 축하의 말을 전한다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저도 축하를 드리고요. 김남주 변호사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김인장의 벽 앞에 무너지지 마시라. 행정소송 중인 건들을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국감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좀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내려가 보시라는 말, 이거는 그냥 저희가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그 현안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불관계의 상징적인 어떤 불공정 행위 사례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이분들께 직접 말씀을 들어보는 게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발을 떼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행보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께 드리는 첫 기자회견입니다. 아마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제가 그 답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첫 기자회견에 제대로 된 응답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앞으로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진지한 응답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경제 현안이기 때문에 직접 챙겨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문 있어요? 저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신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선 3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신속히 촉구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여기 모신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대책위 대표들은 지난 수년간 명절을 앞두고 가족 친지들을 찾아뵙지 못한 서러움과 비참함을 되씹으며 이 자리에 섰다. 어제 임명된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조성욱 위원장께서 공정한 경제, 하도급 갑질 없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우선 위원장 공백 상태로 인해 지연된 하도급법 위반 조사와 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9월 또는 10월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현대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 전원심의가 아직 지정되지도 않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권조사도 아직 심판 일정이 지정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알려왔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피해 기업들은 피가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둘째로 공정위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108억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에 하면 무엇을 하나? 법원에서 뒤집어지면 안 하느니 못하다. 대우조선해양은 김현장을 앞세워 일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았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공정위는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에 대응하는 많은 일적, 문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세 번째로 공정위는 피해 구제의 피해 금액을 특정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고 보수적인 민사법원의 소송을 이기기도 어렵다. 네 번째로 공정위가 갖고 있는 조사 자료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분명히 법원의 자료 요구권이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무시해왔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고 있다. 피해 구제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이런 법 위반 관행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촉구한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해안플랜트 과실을 복구하고 영업과 생산에서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금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해양플랜트 손실로 인해 파생된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피해를 입은 피해업체 대표들은 다시금 회생할 수 없는 방법도 길도 없는 현 상황에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조선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조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하도급 갑질 피해를 근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행위가 공정위로부터 불법 행위로 밝혀지면서 수개월이 흐르고 지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도급 피해자들은 인권과 피해 보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하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조선 3사의 하도급 피해업체 구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선 불공정 거래가 밝혀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형사고발을 지난 7월 29일에 서울중앙지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였고 9월달 안에 기망에 대한 실제 수행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무자들 수십 명에 대한 추가 고소가 기망 행위를 방중한 산업은행의 파견단 전체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발표된 인사에 대한 발령입니다. 우리가 고발한 6명 중에 2명이 인사보직에 대한 승진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수십조 원이 들어간 13조 원이 들어간 대기업에 이런 식으로 인사에 대한 결정을 해줬는지 의심스러울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세계 각국 경쟁 당국에도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불법 하도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임을 확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문과 의결서 그리고 기업 결합 심사에 비치는 의견서를 영문으로 일문으로 번역하여 발송할 것이다. 이게 공정위에서 결정된 결정문, 그 다음에 의결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의견서입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에 미치는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 미치는 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를 우리가 기업결합심사 경쟁 당국에 직접 발송하여서 현재 조선산업의 실태와 이 하도급 문제가 미치는 조선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주지시킬 겁니다. 정부는 또는 청와대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지금 소잃고 요양강 고치는 어떤 행위가 있지 않도록 앞으로 조선산업의 문제 여치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 즉시 인지하고 정확하게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실태도 확인해야 한다. 해양플랜트 과실로 인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이 명절 이후 승진 면단에 있다는 것을
피해 업체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급여를 못 받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적 문제적 경영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대우조선해양 내 간담회 때 약속한 9월 안에 피해업체 구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청와대와 그리고 정부와 협력하여 피해업체 구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저버리고 피해업체를 2번 죽이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조선 3사의 직권조사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한 심의를 진행하여 다시금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자 수만 명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 2019년 9월 10일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위원장 윤범석.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